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역시 거래명세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거래명세서의 내용 중에 이렇게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인 거래가 나왔어요. 이거 복수 거래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 거래 이따 실기에서 입력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머핀에다가 뭘 팔았어요? 뉴욕 치즈 머핀, 다크 초코 머핀. 자, 공급가액 110만 원에 부가세 별도 11만 원, 합계금액 121만 원어치를 팔았다. 네. 자, 그리고 자료 설명에 대금 중 11만 원은 6월 20날 계약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문제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텐데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수 거래를 이용해서 입력하라. 반드시 이거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를 통해 발급 전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6월 20날에 계약금부터 확인하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약금 11만원 나와 있는데 왜 굳이 확인하러 가느냐? 자, 6월 20날 일반전표 입력 들어왔어요. 네, 계약금 11만원인 거 알고요. 거래처가 아이머핀인 것도 알았어요.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시험 볼 때 이 계약금의 이름이 선수금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전표 와서 확인하고 선수금인 것 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바로 분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8일 매출 세금 계산서 11번 복수거래로 입력. 자, 품목은 이따 입력하고요. 공급가액 110만 원에 부가가치세 11만 원, 거래처 아이머핀. 자, 이 문제에 한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 부분은 비워둔다. 자, 분계는 3번.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변에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따라올 것이고, 자, 차변에 아까 확인했던 거 뭐였어요? 계정科目선수금 확인하시고 나머지 잔액은 뭐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자,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8일 날짜 11번이고요, 여러분. 자, 복수거래로 입력한다라고 했잖아요. 복수거래 여기 있죠. 찾으셨나요? 복수거래 눌러주시고 단축키는 F7번이에요. 자, 품명 입력합니다. 뉴욕 띄우고 치즈 머핀. 자, 수량 100개, 단가 5,000원. 줄 바꿔주시고 다크 초코 머핀. 역시 수량 100개, 단가 6,000원. 줄 바꿔주시고 확인. 네. 자, 이렇게 입력됐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에서 거래처 아이머핀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전자란 비워두시고, 분계 몇 번? 3번으로 간다. 자, 대변의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차변에, 자, 아까 뭐였어요? 선수금이었죠. 선수금 금액은 11만원. 나머지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고, 금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수거래로 입력을 했다면 여기 품목에 뭐뭐뭐 왜라고 오고요. 이거 복수거래 찍어보시면 이 입력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까지 하셔야 돼요. 복수거래 입력 그리고 전자라는 비워둔다. 네, 자, 빠져나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바로 갔습니다. 날짜는 7월 8일 날짜로 들어오시고 자, 우리가 입력했던 이 아이머핀에 대한 내용 맞죠? 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클릭 확인 그리고 내용 한 번 더 확인 여러분 맞으면 발행 발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가시고요. 로그인 눌러주시고 자, 매출이죠. 우리가 입력한 게 매출 조회를 누르면 요 내용이 뜹니다.
상태는 아직까지 미전송이니까 발행을 눌러서 짜잔 전송 성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이 난 겁니다. 저기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빠져나가서 반드시 다시 메인 매출 전표 7월 8일 날짜로 돌아와요. 왜? 여기 전자 세금 계산서 부분에 전자 발행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간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니까 매입이죠. 자, 누구랑 거래했어요? 최고 수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자, 내용은 뭐냐? 냉온장고를 수리했다. 자, 우리는 빵, 과자 이런 거 취급하는데, 네, 빵, 과자가 아니고 냉온장고를 수리했다. 금액은 23만 원의 부가세 별도, 그리고 전체 금액 25만 3천 원을 외상으로 했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머핀 보관 냉온장고를 수리했대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면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 수선비죠. 네, 수익적 지출은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편하죠. 수선비라고 하고, 당연히 외상으로 했지만 얘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품 관련된 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분개한 거 보겠습니다. 네. 7월 16일 날짜 51번 매입세금 계산서는 51번. 자, 그리고 분개는 수선비, 부가세대급금,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6일 날짜. 네, 들어갈게요. 과세유형 매입세금 계산서 51번. 자, 이름은 냉온장고 술이라고 아까 돼 있었죠? 자, 금액은 23만 원. 네. 거래처 코드에 놓고 거래처는 최고 수리점이었어요. 최고 수리점. 그리고 여기부터는 전자는 그냥 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 3번으로 가고요. 차변에 자, 천천히 상품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수선비라고 하셔야 되죠. 자, 수선비로 변경해 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상거래가 아니니까 25만 3천 원 입력 끝.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매출 거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카드로 매출했어요. 우리 카드를 결제받았고 2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카드 과세가 되겠네요. 네. 자, 가맹점은 우리 회사 맞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옆에 자료 설명. 자몽 머핀을 개인인 김민재 씨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매출 거래이다. 자, 이해하셨죠? 매출 거래이다. 두 번째, 카드로 결제했다. 자, 매출 카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으니까 과세이다. 자, 세 가지를 합쳐보세요. 매출, 카드, 과세 거래이다. 이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지겠지만 지금은 부가세가 있으니까 과세 거래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이 매출, 카드, 과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분개 좀 볼게요. 날짜는 7월 28일. 자, 유형 매출, 카드, 과세. 네. 카드는 우리 카드 공급가액 20만 원에 2만 원. 거래처 김민재 씨. 자, 여러분 카드일 때는 분개 몇 번? 4번으로 하면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서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 28일로 가겠습니다. 7월 28일. 자, 17번 카드 과세 하니까 물어보죠. 어떤 카드? 우리 카드 선택해 주시고 품명은 아까 품명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네, 자몽 머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몽 머핀. 자몽 머핀.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합쳐서 공급 대가인 2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쪼개진다고 했죠. 만약에 그렇게 입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20만 원에 2만 원 직접 여러분이 수정해서 입력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김민재 씨라고 했어요. 전자 아니니까 입력 안 된다고 했고, 자, 분계는 몇 번? 4번으로 가면, 자,
확인은 해야 되죠. 상품 매출인 거 맞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가 우리 카드인 것까지 확인했으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요. 매입 거래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어디로부터? 영웅전자로부터. 자, 벌써 이상하죠? 우리는 빵과 과자를 취급하는데 전자회사, 자, 아이패드라는 전자제품이에요. 한 개 4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자, 대금 결제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봐서는 전자제품을 산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설명 봅니다. 대표이사 추현우 씨가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입세금 계산서면 51번 유형 들어가면 되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대표이사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은 사업과 무관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사비, 접, 면토, 매입세, 불공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공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용은 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무엇이냐? 대표이사가 자기 자녀의 선물로 샀다면 대표이사 돈으로 결제를 해야죠. 맞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대금 결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 결제가 회사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돈도 안 줬으니까 회사는 대표이사 때문에 외상미수금 갚아야 할 돈이 생겼어요. 이거 회사가 갚아야 돼요? 맞죠? 일단 회사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패드를 실질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누구다?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것대로 회사는 영웅전자한테 요 외상 미수금, 미지급금이겠죠. 이걸 갚아야 할 의무는 생겼지만, 그쵸? 미지급금은 생겼지만, 요 돈을, 요 44만 원을 대표이사한테 받아와야 되겠죠. 왜? 대표이사가 지 개인적으로 산 거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처리한다?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지급금, 그렇죠.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받아내야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추가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계부터 갈게요. 8월 10일 과세 유형은 54번 불공제. 이유는 사업과 무관한 거. 40만 원에 4만 원. 거래처 영웅전자 전자 1번, 분계 3번으로 가시고 당연히 불공제니까 부가가치세가 사라지고 합산돼서 44만 원인데 자,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지급금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추현우 씨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대신에 회사는 미지급금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갚아야 될? 그렇죠. 영웅전자한테 갚아야 될 미지급금이 부채가 생겼고 결국 이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대표이사한테 받을 것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날짜는 8월 달로 이동합니다. 자, 8월 12일 날짜 유형은 54번. 자,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명에는 아이패드 수량 하나 단가 40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예, 영웅전자였죠. 영웅전자. 네, 거래처는 영웅전자 선택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 3번. 자, 차변에 가지급금 선택하시고 여기 영웅전자가 아니라 F2번 추현우 대표이사의 이름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포인트. 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선택하시고 금액은 44만 원. 자, 다시 정리해보면 미지급금은 거래처가 영웅전자이고 가지급금은 거래처가 대표이사 추현우가 된다라는 네,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불공인 것까지는 잘 풀어요.
네, 사업과 무관하니까 불공이겠거니까진 잘 푸는데 차변에 가지급금 처리하고 거래처 추현우를 걸어주는 거를 많이들 틀립니다. 자, 신경 써서 문제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역시 매입 거래가 나왔어요. 자, 뭘 받았습니까? 전자 계산서예요. 이건 뭐예요? 면세죠. 자, 우리 회사가 사랑마트에서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품목이 복숭아예요. 자, 특이한 거 많이 산다, 그쵸? 빵과 과자를 취급하는데 복숭아 샀어요. 10kg 50개 3만원씩 150만원.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했어요. 자, 이 복숭아를 왜 샀을까요? 복숭아를 왜 샀는지는 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네, 볼까요? 기부금이 나왔네요. 네, 우리 회사가 마음고아원에다가 물건으로 기부했대요. 자, 그 물건은 복숭아 50개 3만원짜리 150만원. 이거 금방 봤던, 네, 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 이해되셨습니까? 사랑마트에서 복숭아 사가지고 이걸 마음고아원에다가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서와 기부금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마음고아원에 기부할 복숭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마음고아원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았대요. 복숭아 갖다 주고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 계산서예요. 매입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53번 면세가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 150만 원이고 면세니까 부가세 없어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서를 받은 곳은 사랑마트예요. 마음고아원이 아니고요.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래처 사랑마트이다. 전자 1번, 분계 3번. 네. 자, 기부금. 네, 기부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마음고아원에 기부했으니까. 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여러분,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합니다. 사업과 무관해요. 자, 그리고 그 결과 현금 빠져나갔다. 자, 입력을 좀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 좀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5일. 자, 일단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면세. 자, 품명은 복숭아라고 하시면 되고요. 수량은 50개, 수량 50개, 단가 3만원짜리 150만원. 거래처는 사랑마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고아원이 아니고요. 이 복숭아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곳은 사랑마트.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 1번, 분계 3번. 차변에 기부금 선택합니다.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죠, 제가.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계 끝났고 이게 정답입니다. 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에요. 사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이라고요. 네. 자,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지금은 복숭아를 구입해서 면세인데, 그러니까 면세로 입력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복숭아 캔이었다? 예를 들자고요. 복숭아 캔이었다?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 이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고아원, 마음고아원에 기부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죠. 기부금은 뭐라고요? 사업과 무관하다고요. 사업과 무관한 거래가 돼버려요. 복숭아 통조림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기부했다면 네, 그렇죠. 사업과 무관하니까 54번 불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부금 나왔고 세금 계산서가 나왔다. 세금 계산서 기부금. 사업과 무관하니까 불공제가 되는구나. 요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네, 매입거래입니다. 매입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청호세상이라는 거래처에서 뭘 샀어요. 자, 날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날짜는 9월 20 날짜가 되고요.
어떤 카드로 샀냐면 삼성카드로 샀대요. 공급가액 170만 원에 부가가치세는 17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삼성카드로. 네, 청호세상에서 뭔지 모르지만 170만 원짜리 부가세 별도로 뭘 샀어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카드로 직원들 휴게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가 170만 원짜리예요. 네, 뭐겠어요? 그렇죠. 비품이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의 우리 FAT 문제 스타일에서는 이거 자산으로 처리하라라는 내용이 좀 부연 설명이 붙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 휴게실이라는 말까지만 딱 듣고 아 이거 복리후생비 아닌가라고 선택해서 입력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틀렸겠죠? 공기청정기는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 말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공기청정기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 휴게실이든 뭐가 됐던 간에 업무에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니까 당연히 비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네. 57번 카드과세. 자, 우리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매입 거래이고 카드 거래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매입 카드 과세 57번 카과 선택하시고 170만 원에 17만 원 거래처 청호세상 그리고 분개는 4번 카드로 하면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차변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비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복리후생비 틀리다고 그랬어요. 비품이고 부가세 따라 붙고 대변에 이 비품은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입력할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날짜는 9월 20일. 자, 날짜 변경 9월 20. 유형은 카드 과세. 자, 물어봅니다. 어떤 카드인지 F2번으로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이름은 공기청정기. 자, 부가세 합쳐진 금액 187만 원 입력하면 쪼개지겠죠. 자, 거래처는 청호세상 선택하시고 자, 분개는 4번으로 했을 때 자, 상품이 아니고 비품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반드시 여러분 여기 대변에 미지급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7번째 문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 7번째 문제는 어디에서 입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날짜가 8월 16일이고요. 맡기신 금액이에요. 맡기신 금액 뭐요? 돈 들어왔다는 거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어디에서? 서대문 세무서에서 15만 8,300원이 들어왔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환급세액이 환급받았나 봐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요 1기 확정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6월 30 날짜로 입력되어 있으니 요거 참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도 반드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참 문제가 착해요. 그쵸? 자, 가겠습니다. 일단 일반전표로 빠져나가시고요. 일반전표 6월 30 날짜 들어가서 확인한다. 자, 6월 30날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급이니까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거래처가 서대문 세무서인 거, 금액 15만 8,300원인 거 확인했습니다. 네, 바로 그럼 분개 가볼까요? 자, 분개는 일반전표에 8월 16일 돈 들어온 날짜에 자, 보통예금 들어왔고 대변에 미수금 사라지고 자, 이해되셨나요?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미수금 사라지고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6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들어왔답니다. 자, 얼마가 15만 8,3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수금 사라진다. 미수금 어디요?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15만 8,300원. 네,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3번을 지금 풀었는데 이 문제 3번 중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바로 요 계산서 받은 5번 문제. 복숭아 구입해서 기부했다. 이건 53번 면세거래인데 만약에 이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기부했다면 불공제 사유가 된다. 왜? 사업과 무관하니까. 요거 하고요. 네 번째 문제에서 아이패드를 대표이사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구입했다는 것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불공제 유형이 되는데, 중요한 건 회사가 여기에 개입을 했단 말이죠.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외상미수금이 생겼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 생겼을 것이고, 이 돈을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가지급금 처리했다라는 것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입력 천천히 하시고 다음 4번, 5번 문제에서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